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화여대학교의 유승초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엔 디지털 마케팅 산업의 현황과 당면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디지털 마케팅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많은 채널들이 디지털로 변환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 마케팅 성장 속에서 국내 디지털 마케팅 산업이 당면한 현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과제들을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관련해서 물론 디지털 마케팅이 성장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만은 어두운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컨대 다크 패턴이랄지 광고 사기랄지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디지털 마케팅 산업의 국내외 현황을 한번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디지털 마케팅 산업이 보통 전 세계적으로 한 일반 매체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 52%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외 변화되는 마켓의 상황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마케팅이 상당히 성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위해서 이 도전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당면 과제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마케팅의 미래 지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빅데이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디지털 마케팅에 실제적으로 많이 도입이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캠페인들이 늘어나고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연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디지털 마케팅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미있는 사진을 통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트위터가 우리 코로나 상태를 상당히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저형 전광판이죠.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전광판을 통해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보시면 영어로 Please do not bring that foolishness into 202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이런 어리석음을 2021년에도 갖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죠. 물론 2021년도 코로나로 고생을 많이 했지만요. 소비자들이, 이용자들이 트위터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남긴 메시지를 단순히 그 내용으로 남기지 않고 이걸 광고, 마케팅 메시지로 전환해서 활용한 좋은 사례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이야기한 이유는 코로나 이전의 그런 마케팅, 특히 디지털 마케팅 상황과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 마케팅 상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했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과거의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의존도가 어느 정도였다면 그 다음에 정말 배가 되는 그런 상태를 맞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일단은 매스미디어라고 불리는 TV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학내일신문에서 한 조사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TV라는 것이 주는 영향력 자체가 과거에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일종의 창구였다면은 지금은 소비를 동시에 하고 있고요. TV 같은 경우에 일종의 집안에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배경음악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인식은 젊은 세대한테 더 심한데요. 그런데 20대한테 TV가 가지는 영향력이나 역할은 무엇이냐고 물어보게 되면은 대부분 배경음악이랄지 환경이랄지 이런 형식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롭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TV의 역할이 기존과 그렇게 달라지고 있다. 이 달라짐이라는 것들은 정말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예측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명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또 전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의 구루라고 하죠.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디어의 미래는 이러하다. 아주 큰 빅피시라고 하죠. 아주 큰 기업이나 very geospecific, geotopic specific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독특한 전문성을 가지거나 특정 지역에서 어떤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매체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흥미롭죠? 실제로 워렌 버핏은 2018년에 그 미디어 관련 주식들을 상당히 많이 처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강조했는데요. 사실 이런 흐름들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형 미디어라고 했던 방송사들이 상당히 큰 경영난을 겪고 있죠. 신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그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선보이면서 고전분투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상당히 타겟을 좁힌 예컨대 뭐 페미니즘 잡지랄지 아니면 특정 그 직군에 적합한 매거진이랄지 유튜브 채널이랄지 이렇게 토픽에 특화된 채널들은 이렇게 번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